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1997년도에 나온 영화 이제 가타카라는 영화인데 거기 이제 초반에 그런 게 나와요. 어떤 여자가 좀 전에 나랑 키스한 남자의 성분을 알려주세요. 거리에 있는 조그만 가판대 같은 데 가서 그래요. 그러면 직원이 면봉으로 입안을 이렇게 싹 수압해서 들고 들어가더니 몇 분 안 돼서 알려줘요. 축하드립니다. 그 남자는 90몇 %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가장 이상적인 형질을 100이라고 했을 때 90몇 % 이르는 뭐 훌륭한 남자다. 이런 말인 거죠. 자, 사실은 그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거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더 이상 허무맹랑한 SF가 아닌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개선될 점이 조금 더 남아있긴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려는 있어요. 편리하게 저렴하게 이렇게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다 알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위험한 미래 사회가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금수저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보다 더 암울하고 위험한 유전자 수저라는 개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가장 우수한 유전자라는 건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이 유리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적자 생존만으로 이 자연계에 나타나는 현상을 다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형질은 이건 분명히 불리한 형질이고 정말 열성 형질인데도 잘 살아남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컷 공작새, 트레이드마크죠. 이렇게 커다랗고 아름다운 꼬리 장식. 근데 사실은 이 꼬리 장식은 굉장히 자연계에 살아남기 불리한 조건이에요. 너무 고초정스럽고 포식자 눈에 잘 띄고 도망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생존하는데 정말 방해가 되는 불리한 형질입니다. 근데 암컷 공작새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유전자를 남기기가 쉽고, 근데 이런 해석을 했었어요. 완전히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꼬리가 이렇게 화려하다는 거는 굉장히 불리한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남은 개체는 정말 강인하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이거를 핸디캡 원리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일이 인간 사회도 있어요. 저도 술 좋아하지만 남자들이 술 마시는 걸로 경쟁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독한 물질을 먹으면서도 난 이렇게 잘 살아남아 있다. 그러니까 강인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의학적인 개념에서 이런 현상을 나타낸 좋은 예가 또 있습니다. 옆에 보니 이렇게 길다랗게 보이는 거 있죠. 이걸 낫 모양, 서양 낫의 모양이다 그래서 겸상적혈구, 낫 모양의 적혈구로 변하는 유전적인 그 돌연변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런 모양의 적혈구는 모세혈관을 통과하기도 너무 어렵고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이 이제 그 겸상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합니다. 빈혈도 일어나고 그 말초혈관을 막아서 혈전증이 일어나서 생존하기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병이 있으면 말라리아 균에는 훨씬 강해집니다.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에서는 이런 형질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유리한 거죠. 자, 이런 이야기 할 때 저는 황산벌이란 영화에 그 대목을 많이 이렇게 인용합니다. 김유신 장군이 이제 그 계백 장군하고 둘이서 이렇게 장기를 두면서 하는 이야기가 대목이 나오는데 김유신 장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계백한데 네가 착각하는데 강해서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기니까 강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